네, 이번에는 임플란트 주의염 두 번째 강의입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는 그거죠. 그러니까 어번먼과 그 픽스처가 생물학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리고 픽스처는 뼛속에 안전하게 깊숙이 잘 들어가 있고, 크라운은 잇몸을 자극하지 않고 밖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픽스처는 픽스처의 영역에, 크라운은 크라운의 영역에 있고, 서로 이렇게 침범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크라운과 픽스처를 어번먼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근데 어번먼이 최대한 가늘고 길게 연결해서 그 잇몸과 어번먼 사이의 실링을 강화시키고, 뭐 그러면 별 탈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픽스처는 픽스처 있을 곳에, 크라운은 크라운 있을 곳에, 그리고 어번먼은 그 두 개를 가늘고 길게 그리고 견고하게 연결한다.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넌엑스 픽스처를 쓰고, 그리고 견고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그 리타이트닝을 신경을 쓰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인데, 보통 야심과 얕게 심는 거랑 깊게 심는 거를 뭐 야심이 옳다, 깊심이 옳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을 많이 하시던데, 글쎄요. 이 용어 자체가 부정확한 거 아닌가요? 뭘 기준으로 얕게 심는다는 건지, 뭘 기준으로 깊게 심는다는 건지, 좀 약간 애매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깊심이란 표현을 안 써요. 뭐 그냥 나름 증례에 따라서 최적의 공간 배분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픽스처에 쓸 공간은 픽스처에 쓰고, 크라운에 쓸 공간은 크라운에 쓰고, 어벗에 쓸 공간은 어벗에 쓰고, 이러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08년에 이미 뭐 보철이 돼서 한참 된 것 같아요. 보면은 좀 뭐지? 하면서 잘못 심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도 무리는 아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잘 쓰고 있죠. 그래서 깊심이라는 건 뭔가 표준보다 깊게 심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뭐가 깊심인지, 뭐가 야심인지, 깊게 심는 사람은 남들이 다 얕게 심는 걸로 보일 거고, 얕게 심는 사람은 다 깊게 심는 걸로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냥 공간을 잘 나눠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예술이죠. 이 결과가 얼핏 보기에는,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선배님께서 하신 건데, 얼핏 보기에는 뭐지? 이러면서 뭐 왜 이렇게 어벗이 왜 이렇게 가늘지?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어벗이 얼마가 가는 것이고 얼마가 굵은 것인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보던 것보다 얇으면 얇다라고 생각하고 두꺼우면 두껍다고 생각하지, 진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 이런 어벗을 가늘게 하고 치은 상방으로 나와서 보철은 보철적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리를 발휘하는 이런 형태, 일명 슈파춥스, 뭐 이런 게 별로 이렇게 탈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벗을 뭔가 이렇게 그래주얼하게 맞추겠다고 뭐 어떻게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탈이 잘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케이스를 좀 보죠. 이 케이스를 보면은 사실 할 얘기는 많은데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선배님께서 하신 건데 어, 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실수해서 잘못 심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너무 잘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우연히 깊게 심었다가 결과가 좋네 이러면서 나중에 점점 깊게 심는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여기는 얕은데 그 어벗이 조금 그래도 여기가 약간 가늘어서 좀 약간 허용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여기는 어벗과 크라운이 마진이 꽤 안 맞는데도 사실은 이렇게 해도 별탈 없이 쓰는 경우도 꽤 많죠. 그러니까 어벗과 픽스처의 체결은 정말 엄격하게 리지드 커넥션이어야 하는데 크라운과 어벗의 피팅은 그것보다는 훨씬 관용도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픽스처는 픽스처 위치에 크라운은 크라운 위치에 그리고 픽스처와 보철은 어번먼으로 가늘고 길게 잘 연결이 돼서 잇몸을 위한 어떤 공간을 허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이게 금방 전에 그 케이스죠. 뭔가 잘못 심었겠죠. 처음에는 의도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번먼도 적당한 사이즈를 구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기존에 이런 걸 무슨 밀링용 어벗을 쓴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결과가 나빴으면은 다시는 이렇게 깊게 심지 않았겠죠. 우리는 결과를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죠. 여기는 이렇게 보니까 잇몸이 좋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점점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빠졌죠. 그래서 이게 왜 빠졌을까? 그러니까 일단 픽스처의 위치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거고, 크라운 마진이 잇몸 쪽으로 이렇게 침범돼 있는 면도 있고, 그리고 어번먼이 충분히 가늘고 길지 못해서 그런 면도 있을 거고, 물론 당연히 예를 들어 술, 담배, 과로, 스트레스 같은 그런 전신적 팩터에 영향을 주는 원인도 있었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한 가지만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건 제가 심은 거예요. 거의 개원 초기에 심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얕게 심고 보철 정말 어벗이 한없이 짧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별 탈 없는 경우도 있어요. 더더군다나 요 픽스처 직상방의 직경이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얇은 부분이 있으면 조금 낫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근데 그 깊게 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깊게 심는 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깊게 심고 싶어도 깊게 못 심어요. 말을 바꾸면 깊이 조절을 못 해요. 왜 못하냐면 이런 드릴을 쓰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원투투 드릴, 그 테이퍼 드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위의 직경과 아래 직경이 이 회사에서 결정해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 픽스처가 들어갈 부분에 코로널과 에이피컬이 뭐 바디와 코티컬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위와 아래가 이거를 각각 숫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거를 그러지 못하고 위를 결정하면 아래가 결정돼요. 아래를 결정하면 위가 결정돼요. 이런 원투투 드릴로는 이 픽스처를 어느 깊이까지 식립을 해야겠다라는 술자의 의도가 못 들어가요. 어, 그래서 에이피컬의 드릴링과 코로날 드릴링을 따로따로 하는, 물론 뭐 이것도 러프한 기준이긴 한데 어쨌든 위아래를 따로따로 드릴링을 하려면 이렇게 스트레이트 드릴로 테이퍼 드릴이 아니라 스트레이트 드릴로 이렇게 바디 부분을 이렇게 에이피컬을 드릴링하고 코로너를 따로 그것도 직경을 술자가 결정해서 넣어야 그래야 이제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깊이에 심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원투 쓰리 이게 원투 쓰리 드릴이거든요. 스트레이트 드릴. 근데 원투 쓰리 드릴은 거의 보급이 안 됐어요. 대부분의 치과는 원투 투 드릴만 보급이 돼 있죠. 그래서 깊게 심고 싶어도 못 심어요. 되게 허무하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왜 원투 투만 팔리는지 전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술을 할 때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깊이 조절을 내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하다가 그냥 그 깊이에서 수술이 끝나버리는 그런 경험. 그러니까 자기가 원투 투 드릴, 테이퍼 드릴, 그러니까 코로널과 에이피컬의 직경을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드릴이 결정하는 이런 걸 쓰고 있다면 좀 바꿔보세요. 1, 2, 3 드릴로 바꿔보시면 좀 나으실 겁니다. 이거는 요거는 픽스처 마운트 얘기인데 이 마운트 얘기는 얘기가 좀 길어져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깊으면 무조건 좋을까? 무조건이란 말이 있으면 거의 틀린 말이죠. 그래서 깊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심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잘 했는 줄 알았는데 약간 하악동이랑 만난 것 같아요. 하악동이랑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페일하는 건 아니죠. 근데 운이 나쁘게도 뭔가 이렇게 잘 안 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깊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깊게 식립하는 게 잇몸에 유리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깊으면 깊을수록 유리한 게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거나 예를 들어 이쪽에 고정을 얻기에 매우 불리한 골질이거나 이러면 적당히 얕게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악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음처럼 안 돼서 이제 다시 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도 요 정도로 타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발직을 했는데 보통은
문제 없거든요. 이 문제가 보통 없으니까 이런 프로토콜을 쓰겠죠. 상악동도 적절히 올리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빼보니까 이쪽이 그 올린 부분이 잘 안 붙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이쪽이 뭔가 이렇게 한번 삐끗해가지고 결국 이제 다시 심게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깊게 심어야 된다고 덮어놓고 깊게 심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씨름판에 나가려면 이렇게 그 판을 좀 보고 나가야죠. 구를 자리를 좀 보고 나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이제 뭐 잘 쓰고 있죠. 그래서 픽스처를 뭐 예를 들어 임플란트 주의염이 있을 때 이 픽스처를 유지할까 뺄까 뭐 이런 것도 고민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임플란트 주의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보통 뺍니다. 왜냐하면 그 위치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말썽이 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익스터널 X 같은 경우에 위가 이렇게 변형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냥 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벗을 제거하고 여기 보면은 픽스처의 버컬본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시 심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그 드릴링을 먼저 합니다. 드릴링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심죠. 그래서 요거를 UFRD 29 같은 걸로 이제 빼고 이렇게 심고 뭐 이거는 오늘은 뭐 술식을 보는 날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고 어번먼과 크라운 제거하고 팔라탈 쪽으로 드릴링을 하고 그리고 픽스처를 역회전해서 빼고 그리고 큐렛 좀 해주고 다시 이제 팔라탈에 드릴링한 부분에 심고 나중에 이제 세컨 수술을 해보면은 뼈가 잘 된 걸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비포고 이게 애프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은 그냥 다 제거하고 새로 하는 게 나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잇몸 반응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빼자마자 이제 바로 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딜레이드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빼고 나서 뭐 임플란트 주의염이 심하죠. 빼고 나서 다시 이제 이 하악관에 매우 가까워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뼈가 좀 차는 걸 기다려서 다시 심었죠. 근데 사실은 이럴 때도 이 픽스처가 있는 상태에서 드릴링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기다려서 나중에 이제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심는 이런 게 더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픽스처가 있을 때 드릴링의 레퍼런스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다면 이 픽스처 있는 상태에서 드릴링을 1차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픽스처 제거하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렇게 드릴링을 해놓으면 드릴링 홀을 통해서 뼈 재생이 꽤나 이렇게 촉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하고
뭐 다시 심어서 이제 보초를 했죠. 근데 다시 하라면 하고 싶지 않죠. 이 하악관에 너무 가까워서 이런 경우는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뭐 이런 어쨌든 뭐 픽스처는 픽스처 자리에서 그리고 크라운은 크라운 자리에서 잘 기능하고 어버스로 잘 연결한다 이런 개념 뭐 그냥 뭐 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어번먼인데 요거는 다음번 강의에서 하겠습니다.